안녕하세요. 서버클라우드 코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윤진수입니다. 50단이라고 했는데 다 그냥 이제 슥슥슥 넘어가는 거라서 많지 않고요. 근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던 홈페이지 개발의 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팀장이랑 서버 개발을 주로 했었어서 코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코드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2023년 9월에 제가 모 동아리 있는 이제 홈페이지 운영 팀에 이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2015년에 제가 배웠던 PHP를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걸 했었고 이제 옛날에 있던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HP 코드인데 이제 위에는 위키 내용을 가져오는 SQL 쿼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HTML에 그 가져온 내용을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PHP 코드인데 이제 구조를 보면은 맨 위에 index.php 파일에서 그 모든 파일들이 다 인클루드가 돼가지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 그 코드를 항상 읽고 그 문제가 발생한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걸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제가 동아리 강남회에서 처음으로 스프링부트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유지보수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직접 새로 개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그 팀원들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액트랑 뷰, 로드나 스프링 같은 걸 고민했었는데 요즘에는 리액트가 프론트엔드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네이버에서도 뷰를 쓰고 뭐 뷰가 쓰기 쉽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했었는데 이제 어차피 1년 2년 하고 또 이제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걸로 하자 해서 리액트랑 스프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과제 이 개편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요 과제로 이제 첫 번째가 기능을 구체화하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고 코드를 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다 찾아서 이제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코드 기능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어떤 기능을 없앨 것인지를 판단해서 기능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정제가 된 버전이고 처음에는 기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된 버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용자랑 게시글, 위키 같은 데이터를 모두 유지하면서 새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 안 하려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테이블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사용을 안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 연관 관계, 그러니까 그 외래키가 설정이 아예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능을 기획에 맞춰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새로 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오른쪽처럼 새로 짜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은 차이점이 이제 유저 퍼미션이 이제 숫자로 돼 있었던 거여서 그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롤로 돼 있는 게 이제 인용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테이블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 SQL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이 스크립트 한 300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사용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SQL 코드라서 그림으로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저 테이블이 있고 이제 새롭게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기존에 있는 유저 테이블에서 이제 값을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멤버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저 퍼미션을 그 인용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넣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넣고 나서 기존 걸 없애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기능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줄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기능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서버는 동아리 방에 있는 PC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HP 코드가 인덱스로 서브되고 있고 MySQL로 직접 돌리고 있었고요. 개발하는 동안에는 이제 개발 중인 거는 AWS에서 이렇게 올려서 했는데
어차피 PC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개발하고 있는 것도 PC에서 돌리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HTTPS가 원래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적용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처 가서 알아보니까 정보처에서 80번 포트는 이제 열어주는데 이제 HTTPS를 위한 포트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동국대학교 그룹웨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제 후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게 되면 또 몇 년 뒤에 또 이제 갱신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랑 이제 그다음에 원인간에 지속적으로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끝나고 나서 PC를 직접 켜줘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클라우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이슈가 좀 터지는데 저희 사이트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SQL 인젝션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접속 로그에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용자명이 phqghu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똑같이 다양한 구형 게시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2025년 6월에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 IP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해킹 툴로 이제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PHP 코드가 이제 보안이 아예 안 돼 있었나 하는 것도 아닌 게 이제 인덱스점 이제 가장 상위 파일에도 이제 SQL 인젝션을 막는다 해서 이걸 타고 들어가니까 이게 코드가 이제 구현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PHP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무지했던 것 같고 이제 원래 이제 prepared statement라고 이제 JSP를 공부하셨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PHP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통 스프링이나 장고 쓰면 이제 ORM을 쓸 텐데 ORM에서는 JP나 그런 거에서는 prepared statement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때는 실명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기존에 있던 그 구형 버전을 그냥 내려버리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 있던 것만 올려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맘때쯤에 이제 인당 계정 하나만 쓰자고 하는 이제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으면은 그냥 새로 가입을 해버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제 이메일로 가입했다가 까먹으면은 네이버 메일로 또 가입하고 디지유 메일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은 이제 패스 앱으로 이제 통신사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건당 300원으로 막 동아리 전체 인원을 고려하면은 엄청 비싸지는 않았는데 이제 월 5만 원부터 기왕이 가능해서 이제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MMS로 그 문자를 보내면은 그 문자가 그 전화번호로 이제 서버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 공짜긴 한데 인증 절차도 복잡하고 100% 호환이 된다고 이제 보장할 수 없어서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제 쿨 SMS라고 이제 문자 써주는 API가 있는데 이것도 건당 25원으로 저렴했지만 저희가 그 02번으로 하는 그런 번호를 못 쓰고 개인 번호를 써야 해가지고 그냥 카카오 로그인으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계정들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기존 이메일을 탐색을 해가 그 로그인된 카카오 계정 이메일과 기존 이메일을 탐색해서 계속 연결을 하면 가능한데 저희는 예를 들어 카카오 로그인을 한 계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메일로 계정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3개나 했는데 내가 사용하는 거는 네이버로 된 메일이었으면 매칭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카카오로 생성된 계정만 사용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가졌던 이제 사용자 테이블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 관련되는 항목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주는 거가 이 정도예요. 카카오에서 주는 거 이렇게 보실 때 그래서 나머지는 원래 그냥 아이디로 이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할 때 한 번에 다 주면 되는데 카카오로 하게 되면 카카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미 멤버가 생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 기수나 학번 휴대전화를 이제 추가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보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받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이 온보딩 페이지가 왔을 때 이걸 무시하고 그냥 홈 화면으로 가거나 다른 API에 전송을 하면은 정식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내 계정이 이제 가입이 완료된 계정이 아닐 때 이제 다른 페이지를 갔을 때 리다이렉트 되고 다른 엔드포인트로 접근했을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한테 이제 맡겼고 저는 이제 다른 엔드포인트로 접근했을 때 예외 발생하는 부분은 이 X 토큰을 방식을 달리해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이제 쿠키에 저장돼 있어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API 요청을 할 때 자동으로 이제 모든 요청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인증에 필요한 이 사용되는 이제 토큰인데 여기서 이제 퍼포스를 이제 액세스랑 컨센트로 나눠가지고 이 컨센트 토큰일 경우에는 동의 화면에서만 이제 동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화면에서 이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코드를 잠깐 보면은 화이트리스트로 표현되는 이제 비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토큰 결과에 토큰 유형에 상관없이 이제 허용을 하고 이제 온보딩을 완료하는 엔드포인트는 이 토큰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그 외 나머지 엔드포인트들은 이제 액세스 토큰이 있을 때만 이제 허용이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배웠던 거는 이제 먼저 코드를 잘 짜는 것보다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해서도 그렇고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이 짰던 코드를 보게 될 거고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도 이제 그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정말 그 고고학자가 윤곽을 분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읽고 GPU 차트에 넣으면은 그 의도가 이제 드러나긴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컬럼만 주고 정교화도 잘하고 최대한 DB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초기 단계에서 문서화를 잘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제 더 나은 구조를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